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송감의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 실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라이언 일병구하기의 주제로 취포자 일병구하기의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저는 취업 코칭 10년의 전문 코치로서의 경험과 또 20년간 대기업의 인사 임원으로서의 경력과 또 하나는 연 1000명씩 20년간 채용 경험과 면접위원을 교육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의 맥을 잡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취업,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오늘 리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은 역지사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한 취업 포기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서류 전형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면접 요령, 말하자면 인터뷰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의 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일 청와대에서 사회단체 대표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청년 대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변한 게 없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청년들의 일자리, 취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기대 이하의 성과에 대해서 청년 대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 청년 일자리 예산이 54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에 취업 포기자는 실업자는 58만 명이었습니다. 드디어 6월에는 60만 명의 취업 포기자,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왜 울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청년 취업 총체적 난국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 말하자면 기업의 수익과 그죠? 매출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바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습니다. 그런 청년 취업 총체 난국에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건지 정부는 대책을 내놔야 하겠습니다. 청년 대표는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청년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세 가지로 비판했습니다. 제목은 대통령 앞에서 눈물 흘리는 청년의 삶과 정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는 청년과 노인 등 경제적 약자들의 경제적 기회를 급격히 축소하고 일자리를 외국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사업, 경제 정책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청년의 삶을 정부가 책임져 달라는 자세 자체가 틀렸다. 지금 대통령이 황제인가? 그 앞에서 울 것이 아니라 그가 국민의 종임을 알리는 패기가 있어야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청년이 함부로 눈물을 흘리는 약한 심정으로 청년을 대표하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런 감성적인 태도는 고단한 인생에 성공할 수 없다라고 역시 교수답게 지성적인 교수로서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oys, be ambitious. 그죠?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청년 실업에 대한 현상,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실업자는 5년 연속 꾸준히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1년도에 32.4%의 실업률이 2015년도에 38.1%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47.9%로 증가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2013년도에 약 4만 4천 명, 그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9만 8천 명, 2018년도에는 15만 4천 명으로 약 3.5배가 증가했습니다. 2019년 3월 10일 기사에 헤드라인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달 취업난에 희망마저 버린 구직 담념자 58만 명. 드디어 6월에는 구직 담념자 취포자가 60만 명에 달합니다. 여러분, 이런 취업이 문제가 됐을 때는 바로 모든 청년들의 포기 상황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청년 취업 포기자들을 N4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N4 세대의 첫 번째 포기가 취업 포기입니다. 두 번째가 결혼 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출산 포기입니다. 또 집안에 친구들 간에 경조사에 가는 것도 포기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청년의 문제뿐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동안에 벌어놓은
부모님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N-E-E-T, not to education. 그 다음에 employ, 그 다음에 training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취업도 안 하고 교육도 안 받고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족이 발생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의 도움을 받는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예, 부모의 보호로부터 도움을 받는 캥거루족입니다. 세 번째는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노후 자금에 모아놓은 것을 쓰는, 심하게 얘기하면 빨대족입니다. 예, 부모가 벌어놓은 돈을 쩔쩔 빨아먹어서 부모의 노후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심각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청년 실업 문제는 국가 문제요, 사회 문제요, 또 하나는 가정의 문제, 본인의 문제뿐이 아니라 총체적인 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취업시장 경쟁률 310대 1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 5년간 일반 4,006회의 지원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도별 하반기 평균 입사 경쟁률을 보면은 2018년 16년도에 200대 1, 2017년도에 240대 1, 드디어 2018년도에 310대 1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로 본 2018년도 취업은 첫째, 평균 입사원서 작성 횟수가 52.6회입니다. 두 번째, 10회 이상 면접 의식사가 46.2%입니다. 세 번째, 2019년 졸업 예정자 평균 취업률 1.5%, 이 중에 비정규직이 47.4%입니다. 예, 마지막에 입사 후에 1년 내 퇴직 비율이 35%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현상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취업 시장에 여러분들의 진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 취업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목표로 하는 취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시생을 만들어내는 공무원 취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업이 있습니다. 창업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창업에 대해, 특히 스타트업에 대해서 많은 권유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지원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능이 기회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강력한 욕구가 기회는 물론 재능도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력한 욕구란 바로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정은 정의가 보통 수준의 이상의 바라고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열정은 간절함과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열정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한다고 봅니다. 인재가 갖춰야 될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량은 바로 피터 트러크의 지식 경영 노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인드셋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신자세를 가질 거냐. 둘째는 뭡니까? 습관입니다. 헤비셋. 세 번째는 우리가 학교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하는 바로 기본 능력, 스킬셋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인드셋, 헤비셋, 스킬셋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스킬셋은 보시면 알겠지만 테크니컬 스킬입니다. 그죠? 전문 지식, 문제 해결 능력으로를 갖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컨셉추얼 스킬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고 능력, 창의적, 그 다음에 전략적인 사고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인터퍼스널 스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스킬, 말하자면 소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본 스킬셋은 학교 교육, 특히 그죠? 그 다음에 자기 훈련, 자기 학습에서 이루어지고요. 앞에서 얘기하는 정신, 자세, 습관은 우리가 얘기하는 태도, 애티튜드, 그 다음에 능력은 타고난 자질의 곱하기 학습이나 우리가 쌓아온 지식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자질이 있지만 지식이 없다면 능력은 제로입니다. 자, 그러면 역량, 컴피턴시는 뭡니까? 바로 ability, 능력 곱하기 열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대학과 좋은 학점을 따더라도 열정이 없으면 성과는 제로가 됩니다.
지금은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량은 컨피던스입니다. 그래서 역량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빙산 모델, 아이스berg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셨지만은 바닷속에 빙산 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고요. 파도 위에 있는 빙산은 우리가 얘기하는 작죠. 그 다음에 파도 속에 빙산은 큽니다. 이게 작은 파도 위에 보이는 걸 우리가 외부 역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external confidence라고 합니다. 자, 외부 역량은 학교, 전공, 어학, 그죠? 자격증, 학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채용에 있어서는 서류 전형을 이야기합니다. 자,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인터뷰나 면접을 봅니다. 그죠? 인터뷰할 때는 내부 역량입니다. 자, 인터뷰할 때 첫 번째 보는 건 뭘까요? 바로 인터뷰하러 오는 자세, 그 다음에 대기했을 때 자세, 그 다음에 인터뷰할 때의 자세, 나갈 때 자세, 모든 걸 보는 바로 태도, 애티튜드입니다. 예. 두 번째가 인터퍼스널 스킬입니다. 예. 대화할 때, 질문할 때, 답변할 때에 소통하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기획력, 추진력,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입니다. 대인관계.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면접에서 10분 내지 1시간 이내에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것이 인턴십입니다. 예, 4주간 28일간 회사에서 인턴을 하면서 실제 생활을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애티튜드, 태도와 인터퍼스널 스킬과 릴레이션십과 기획력, 추진력을 체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턴십에 바로 면접하는 것보다 나은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